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임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락 출발하다 싶었는데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삼성전자 호실적을 또 반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전히 진격의 코스피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인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략들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오늘 강하고요. 현대차 그룹주 어제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섹터 보여집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올 긍정이 나왔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의료 AI를 제외하고는 전부 긍정 스탠스 취해주고 계십니다. 반도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오늘도 좋습니다. 딱 20조가 나왔어요. 마음속에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이 얼마였을까 궁금한데 20조 정도면 비트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20조 이상을 바라보는 건 무엇일지 싶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다음 시선이 옮겨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시장은 뭘 바라보면서 더 살 수 있는 근거, 더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이닉스는 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4분기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더 기대되는 거는 26년도 실적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뭐 2분기 올해 그냥 계속 좋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게 보통 이런 잠정 실적 나오면은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그 부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고 이 온기가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소부장단에서도 뭐 계속 돌아가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증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기업들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메모리 사이클에 지금 엄청난 이 사이클이 올해에도 26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이런 강세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그럼 삼성전자는 다음 뭐냐? 이제 파운드리겠죠. 네. 파운드리가 이제 더 끌어올려주면은 실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지금 퀄컴이 그죠. 2나노 공정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시노스 2600이 그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운드리 쪽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하이닉스 쪽 난 그래도 하이닉스 쪽이다 그러면 역시나 뭐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들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탑으로 그렇다면 가져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훼손이 없고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회를 줄 수 있다. 근데 파운드리 쪽 그래서일까요? 가온칩스라든지 뭐 디자인하우스 단 지금 오늘 플러스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담을 바에는 정말 증설 모멘텀 얘기해 주셨다시피 장비 쪽도 매력적인 거잖아요. 네. 대형주를 제외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다 시총이 많이 올랐어. 이게 뭐 대형주 맞아요. 뭐 이게 뭐 어떻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네. 저는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 보신다면 역시나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원익 IPS가 원익 IPS.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에서 발주를 낼 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내겠지만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의 장비를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분 투자한 원익 IPS는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일러 펍에 발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P5 공장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원익 IPS의 증착 장비랑 식각 장비는 뭐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쪽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역시나 저는 이제 1순위다. 왜냐면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지분 투자한 기업 거를 저는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장비단에서는 원익 IPS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에 이 종목 주셨고 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어느덧 지금 8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잖아요.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는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는데 계속 좋아진다가 반도체의 호흡이네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모 현상이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 대형주 중심, 그러니까 이 투탑 중심으로 가는 게 소외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그 선택지가 맞을 것인가? 지금 분류를 어떻게 가져가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 혹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언제 사느냐 이게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투자자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지금 만약 포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 11월, 12월 달 지수가 올라왔을 때, 반도체가 올라왔을 때 이미 그분들은 포모 현상이 엄청나게 크게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대형주를 놓쳤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라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들은 더 많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준다라는 전제하에 덜 오른쪽에서 더 오를 만한 소부장을 본다면 앞서 이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파운드리 쪽 저도 이제 공감에 한 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CES 2026에서 젠스상 CEO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사실 베라 루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건 제외하고 그 외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차지한 게 스토리지 쪽이었습니다.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낸드 플래시. 그죠.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앞서서 뭐 비메모리라든지 낸드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을 본다면 파운드리 기준으로는 저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테스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 머티리얼즈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 기판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심텍, 대덕전자, TLB, 이수페타시스. 지금 기판 쪽이 좋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를 좀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젠스상 CEO의 발언에서 블랙엘 울트라 버전보다 베라 루빈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순행식 칠러가 이제는 조금은 사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하니 액침 액체 냉각주들이 일제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 효율을 잡기 위해서 기판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기대를 했었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일단 첫 번째 발생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중국에서 기판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좋게 보았다 하더라도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대응은 좀 필요한 영역도 지금은 존재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AI 가속기 쪽으로도 조금은 이제 다른 매출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어서 별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은 그렇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되네요. 유리기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형주가 잘 지켜주는가를 바라보면서 소부장 내에서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유냐 미보유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샀고 평단이 얼만가 이런 사사로운 것에 마음 뺏길 때가 아니다. 네, 찔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정리 깔끔하게 해봤고요. 슈퍼사이클이 맞구나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쪽이 잠시 방향성을 모색을 할 때 오히려 치고 나오는 쪽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현대차 그룹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긴 한데 어제가 좀 더 강했었기 때문일지 수급 전쟁일까요? 현대차 그룹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자 이조 본부장님과 얘기 나눌게요. 현대차 그룹주에 있어서는 늘 긍정적으로 언급을 주셨었잖아요. 오늘 음봉이 또 기회로 활용하세요? 네, 저는 그냥 현대차는 오늘 그냥 그룹 여기는 쉬어간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할 때까지는 저는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완성차에 대한 밸류만 주가에 반영됐다면
이제는 이제 로봇에 대한 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씩 로봇에 대한 밸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위아가 좀 급등했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로봇주들이 다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 안에서만큼은 저는 그룹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현대차를 못 샀는데 어떡하냐. 뭐 따라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대안을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저는 현대모비스. 모비스. 네, 왜냐면 모비스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 핵심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도 이 로봇 들어가는 부품들을 현대모비스가 공급할 수도 있고, 물론 기존에 자동차 부품에만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중간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로봇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중간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현대모비스는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때 휘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기회 올 때마다 매집하면서 그 이벤트를 기다리자로 네.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확실히 현대차 그룹주를 로벳밸류로 넣어서 보면 충분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벤트는 이제 IPO 시점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종목군들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라는 점 챙겨볼 만하고요.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HL 만도를 강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도가 조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얘는 왜 이렇게 삐딱선을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본주, 현대차까지 방향성은 만들어졌거든요. 종합적으로 대책 좀 알려주세요. 일단 현대차부터 좀 말씀드리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신사업, 신성장 이거는 당연히 지금 관심을 받으니까 계속 쫓아가셔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자동차가 2025년만큼 2024년만큼 꾸준히 잘 팔린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의 밸류는 싸다라는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로봇주라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흔들리면 이건 현대차 주가가 정상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HL 만도냐 현대모비스냐 현대위아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직계 혈통이 더 강하다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군들 안에서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로봇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을 몇몇 추려보면 HL만도와 SL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HL만도,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함께 로봇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 그러느냐? 미래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로봇만 하는 쪽이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 그런데 이제 CS라고 하는 굵직한 이벤트에 기술들이 선보여졌단 말이에요. 기술들이 선보여졌다는 건 이제는 향후 미래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총에 맞는 숫자들이 찍혀야 되는데 네. 실제 로봇만 하는 기업들 중 그들의 시가총액에 맞는 숫자를 찍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기업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많이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 플러스 로봇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 만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HL 만도의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면 움직이면 또 현대오토에버가 화끈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현대오토에버를, 만약에 조금 안전함을 느끼시려면 저는 HL 만도를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회 있네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지금도 예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 관심 종목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갈 거고요. 오랜만에 두 분과 함께 조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긍정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조선 키워드가 다시 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
이 이슈가 조금 붙고 HJ중공업이 다시 끼를 좀 보이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단에 하나오션 이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보이고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수급을 하나오션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NG 수주 이야기는 숫자 계속 찍힐 수 있을 만한 거 뒷받침되고 있고 모멘텀 살아있고 수급 좋고 다시 때가 왔나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네. 조선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섹터 내에 도드라진 그 초록색이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미국 조선사들에서 나옵니다. 해운사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도 간밤에 해운사 플러스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욕심 난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린란드 쪽에 대한 부분도 다 실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진짜 트럼프라면 할 수도 있겠다. 만약 그게 진행이 되었을 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천연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걸 또 실어 날라야 되는 배가 필요한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LNG 선에 대한 수주가 대량으로 또 잡힌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가장 문제됐던 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주 잔고의 속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네. 두 번째 신조선가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 이 수주에 대한 갈증을 또 빠르게 또 해소시켜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1분기, 2분기에 보여줬던 속도를 저는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시름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사들도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의 조정시 매수는 이제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또 탑픽에서 이쪽 종목군이 나옵니다. 두 귀를 열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박스권 하단부 매매 충분히 열려 있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언제 가요? 바이오. 근데 가는 종목 오늘 G2G 바이오. 근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이주 본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자, CS 끝나가면 이제 다음은 JP모건 헬스케어 아닌가? 그럼 이제 좀 시원하게 올라줄까? 근데 먼저 반응 나오는 쪽은 이제 쌈바고요. 그 분할 이전 주가까지 다시 좀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지금 다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네. 상위 포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테크 기업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1111을 가만히 보시면요. 막 계속 뭐 인수하고 뭐 하고 바빠요. 뭔가 지금 바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1111이랑 연결된 기업들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대장이 이제 ABL 바이오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만한 거는 올릭스라던가 네. 이런 쪽으로 메쉬 치료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도 네.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데 나오죠. 사실 한미약품 주가 흐름 보면은 최근에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저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돌파 나오면은 이 또 굉장히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어요.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먼저는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1111이랑 기존에 했거나 아니면 또 정말 유력하게 좀 가능성 있는 기업들 뭐 사실 뭐 리가켄바이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어떠한 빅딜을 성사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오잖아요. 이제 오니까 결국엔 돈 버는 쪽.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이고 뭐 ST팜이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이 지금 요즘에 좀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고민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오면 셀트리온은 낙동강 오리알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시데모 쪽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저는 물론 기술 이전 가능성 있는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뭔가 안 나오면은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리스크를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저는 CDMO 쪽, ST팜이나 셀트리온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하나 고른다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DMO 쪽 조금 더 본다면 ST팜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시총 상위에 있는 릴리랑 좀 친한 기업들 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ST팜은 두 분 모두 예쁘게 봐주셨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도 두 분 모두 좋게 봐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이기도 했다라는 점 바이오 쪽에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또 모아지네요. 정리합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이 또 이쪽에서는 트럼프 셧아웃이 있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나 이쪽도 대형주 중심의 시장 분위기 상황에서 대형주의 재부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재놓고 보고 계시다시피 20%대 루미르도 날아가고요. 얼마 전 상한가 보여줬던 세트랙 아이도 플러스 흐름이 잘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또 기운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방사는 뭐 이제 러우 전쟁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치는 지금 방산주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국방 예산 굉장히 큰 맞아요. 폭으로 증액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는 사실 방산주들이 크게 흔들렸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산주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임원들 연봉이 너무 많다. 그거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주환원하는 거 좋은데 지금 그것보다 문제는 자국 내 방산 시장을 더 키우려면 너희들이 시설 투자를 해야 네, 된다라는 많이 이야기.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또 고배당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에 불확실성이 생기니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났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또 주가를 의식한 듯이 또 바로 이제 증액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프리장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네. 오히려 또 유럽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하는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동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산주들이 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주항공에 조금 더 네.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볼만한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니까 어차피 봐야 되고요. 한국항공우주가 하나는 이제 떠오르는데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설명은 저보다 아마 주호 본부장님의 설명이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처럼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이미 실적을 내보이고 있는 쪽이 여전히 투자할 만한 요소가 더 많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좋다 의견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와 세트랙 아이를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현재 보여지고 있네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점 추세 훼손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픽을 들어볼 텐데요. 이조 본부장님, 네. 우리 이쪽 신규 상장주 네. 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네요. 노타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게 왜 가져왔냐면 아까 제가 파운드리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2나노 공정 수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파운드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퀄컴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해야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어떤 약간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노타는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래서 노타가 AI 최적화 경량화 기업인데 예. 그걸 하는 기업인데 플랫폼 기술을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공시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량화, 최적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 성공에 약간 노타가 숟가락 얹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하면 그 노타의 플랫폼 기술이 부각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는 5만 원대만 잘 지켜주면은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5만 원대 계속 5만 원에서 갔다 이탈되면은 밑골이 다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삼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 엑시노스에 일단 4월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노타의 기술력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5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6만 원까지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조선주 저희가 예고 드렸는데 이렇게 큰 종목을 HD 한국조선해양 네. 때가 왔다. 되었고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해야 된다. 일단 새해 첫 마수거리 수주를 했죠. 1.5조 규모의 LNG선 4척. 그런데 이제 규모도 규모, 척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어디냐, 미주 선사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를 끼고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탄력적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을 품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HD가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주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각에 대한 일정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주사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염두를 해둬서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제 성향에 맞게 좀 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50만 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아 본다면 이게 손절 라인이 잡는 게 맞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40만 원 이탈 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받는 자리가 또 40만 원인데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깨진다면 그때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 크게 보고 있지 않는다. 5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다. 좋네요. 추가적인 움직임 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 받아봤고요. 진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시장 그리고 좋은 시장에서 노를 젓자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상 4,571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단주로서도 움직임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강세 움직임, 삼바 쪽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순으로 나타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그리고 G2G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보시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